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장을 이기는 투자 진행의 이유림입니다. 어젯밤 바이든 대통령이 SVB 사태와 관련해 연설을 진행했는데요. 해당 내용 저희 노란톡방에서 자세히 공유드렸습니다. 상황을 조금 안정시키려는 연설에도 불구하고 이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이 이어지면서 오늘 우리 주식시장 크게 출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일제히 하락했는데요. 오늘 코스닥 시장 상승 종목이 150 종목밖에 없는 장이었지만 어제 김광진 전문가님께서 추천해 주신 성일 하이텍 필승 종목으로 꼽아주셨는데 장중 최고가 기준이 5.90%의 상승률을 보였고요. 오직 노란톡방에서만 만날 수 있었던 모델 솔루션. 오늘 노란톡방에서 김광진 전문가님께서 모델 솔루션 추천해 주셨는데 오늘 아침부터 전문가님이 충분히 매수 신호 드렸었고요. 함께 매수 참여해 주신 분들은 단 30분 만에 4%대 이상의 상승률을 보셨을 텐데요. 이 말 그대로 방송 첫날부터 필승 종목들 필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저희 시장을 이기는 투자 노란톡방에서는요. 개장부터 마감까지 김광진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의 주요 이슈들과 업종들 그리고 종목들까지 실시간으로 함께 얘기 나눠보고 있으니까요. 아직 참여하시지 못한 분들은 지금 바로 저희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함께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 방법은요. 아래 하단으로 나가는 QR코드, 스마트폰 일반 카메라 켜고 링크 클릭해 스캔해 들어오셔도 되고요. 이 방법이 다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이기자 이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저희가 쉽게 들어오실 수 있도록 문자로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크게 늘고 있으니 이 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장을 이기는 투자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께 시장을 이기는 필승법을 전해주실 김광진 전문가님 오셨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오늘 이 장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네네. 코스피 시장 외국인과 기관이 하루 만에 쌍끌이 매도하는 모습이었고요. 이 코스피 2% 넘게 빠지면서 2,340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 코스닥 시장도 3.9% 급락하면서 장을 마쳤는데요. 이 대부분의 종목들이 파란불을 켜면서 테마주 약세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시장 대부분 흐름이 좋지 않았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네.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오늘 전체적으로 파란 모습만 확인할 수 있어서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걱정 크신 하루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미 증시가 장중에 상승하는 모습도 보여주기도 했으나 혼조세로 마감을 했고 우리 증시 역시 오늘 양 지수 모두 그의 영향으로 하락 출발하면서 조금 영향을 받나 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큰 폭의 하락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걱정이 크실 텐데요. 네. 오늘 많은 걱정을 좀 떨쳐내버리고 오늘 기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오늘 장 리뷰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미국 은행 파산이 그동안 우리 증시가 특히 코스닥에서 쭉 상승을 보였던 그런 모습에 대한 조정 명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우리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을 보였는데 또한 어제 발표된 무역 적자 역시 오늘 하락의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이런 것들은 하나의 명분이지 가장 큰 하락의 원인은 역시 특히 코스닥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했던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보인 것이다. 특히 외국인들이 많이 매도를 하면서 큰 조정을 보인 것이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지난 테마 네. 네네. 세부적으로 보면 지금 어제 발표된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은 3월 1일부터 10일까지 무역 적자가 49.9억 이 정도 되고요. 네. 그다음에 올 한 해의 무역 적자가 227.7억 달러. 뭐 이 정도 규모가 얼마 정도인지 생각하시면 생각하시 쉽게 말씀드리면은 지금 3월까지의 무역 적자가 지금 작년의 절반 정도 되는 수준이다. 이 정도로 우리나라의 무역 적자가 굉장히 심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소 같으면은 걱정을 덜 했을 부분이 여러 가지 요인들이 겹치면서 큰 하락을 보인 그런 하루였습니다. 이런 장에서 여러분들이 기운을 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의미에서 오늘 지난 테마를 한번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것에서 네. 지금 준비를 해왔는데요. 네. 지난 테마 흐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네. 지난 1월부터 로봇이나 AI 이런 테마가 급상승의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특히나 챗 GPT로 시작된 그런 생성형 AI가 기술적으로 부각이 되면서 큰 상승을 보여줬고 그 이후에 2월에는 2차 전지 소재 부분이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부분은 대규모 공급 계약도 있었고 또한 유럽 CRMA 그리고 미국 IRA도 겹치면서 이러한 부분이 큰 상승을 보여주었는데요. 특히나 제가 어제도 강조드렸던 그런 폐배터리도 큰 상승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3월부터는 또 2차 전지 내에서 또 하나 차별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뭐 조그만 이슈로는 뭐 네옴시티라든지 중국발 미세먼지니 리오프닝 그리고 저출산 테마도 이렇게 테마 형식으로 이렇게 순환매되는 그런 장세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러분께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순환매로도 조금은 이어질 수 있으니 좀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3월 말에서 4월에는 조금 시장의 흐름이 바뀔 수도 있다. 이런 부분에 유념하시고 투자에 임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증시 지난가대 상승분에 의해 다소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다는 전문가님의 말씀이셨는데요. 테마 흐름까지도 한번 같이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내일 시장을 위해 주목해야 할 핫 이슈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을 이기는 핫 이슈 지금 바로 화면을 통해 확인해 보시죠. 내일을 이기는 핫 이슈.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 여파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미 시그니처 은행 파산 후폭풍입니다. GPT-4 출시 임박입니다. 오픈 AI 초거대 언어 모델이죠. 두 번째 이슈, GPT-4 출시 임박입니다. 마지막 핫 이슈, SM 지분 확보전 종료입니다. 치열했던 카카오와 SM 간의 전쟁. 자세한 이야기 핫 이슈로 만나볼게요. 네, 오늘 이슈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 첫 번째 이슈로 어제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 여파가 아직은 남아있는 상황이죠. 이 미국 은행주가 일제히 하락을 하고 있는데 네네. 이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은 하루 만에 주가가 무려 61% 하락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거의 주가가 반토막이 난 상황이에요. 그렇죠. 이 사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어제 제가 시청자분들을 좀 안심시켜드리기 위해서 여러 얘기들을 드렸었는데요. 네. 뭐 어제는 좀 괜찮다가 오늘 그 폭풍이 세게 맞는 듯한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이 조금 다른 이유에서 지금 오늘 우리 시장이 이런 모습을 보인 거다. 좀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인 거다라는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미국 시장부터 얘기해 보자면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 이후에 네.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뉴욕주의 시그니처 은행도 폐쇄되면서 금융위기에 대한 우려가 시장에 팽배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역시 연준이나 JP 모건 등에서 신규 자금을 확보했지만은 투자자의 불안을 달래기엔 좀 역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은행주들이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가지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은행주들은 모두 하락했지만 다른 주들은 또 상승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시청자분들이 많이 미국 주식에서 매매하시는 애플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부분들은 또 상승을 보여줬거든요. 네. 그래서 전체적인 지수는 뭐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확인했을 때도 미국에서는 네. 이게 은행권에 네. 그다음에 중소형 은행권에서 일어나는 불안감이구나라고 생각하지 이게 전체적인 시스템의 붕괴라든지 아니면 금융위기로 퍼질 것이다까지는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어제 바이든 미 대통령께서 백악관 연설을 통해서 은행 금융 규제를 좀 강화하고 그리고 은행 시스템 안전화하고 뭐 예금 보호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그런 손실이 없도록 조치하겠다. 그리고 경영진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강조하고 또 은행의 파산을 줄이기 위해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규제 강화를 의회와 금융당국에 요청하겠다. 이런 내용들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 주식들은 큰 폭의 하락을 보였거든요. 그렇죠. 어제 또 하락폭이 컸죠. 네,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걸 어떻게 저렇게 할까? 이렇게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큰 걱정하지 마시고 좀 안정세를 취할 때까지는 좀 관망하는 자세로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미국의 2년물 국채금리가 사흘 동안 1%가 하락을 보였는데요. 이것은 87년 이후에 최대의 낙폭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걱정이 크실 텐데요. 이건 파산의 영향으로 그러니까 금융권에서 일어나는 내용들이지 전체 주식시장, 증시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제가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지켜보면서 네. 특히나 노랑톡방에 들어오시면은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꾸준히 설명을 드릴 것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 마시고 좀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난 미 증시에서 주목할 점은 이 금융주는 하락했지만 다른 지수들은 상승했기 때문에 다소 혼조세로 마감이 됐다. 아무래도 이 은행권에만 한정된 이슈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거기다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중소형 은행 중에 몇 군데는 또 이런 사태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럴 때는 또 잠시 전체적으로 시장이 큰 변동성을 보일 수 있겠지만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 걱정하지 말고 앞으로 있을 22일 날 기준금리 발표나 그 이후에는 충분히 안정될 수 있으니 조금 지켜보자라는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때까지 또 기간을 가지시고 충분히 지켜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관련주 한번 살펴볼까요? 네, 관련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제도 한번 살펴봤었는데요. 네. SCI 평가 정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차트 한번 살펴볼게요. 네, 차트 보겠습니다. 네, 네. SCI 평가 정보 네. 차트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많은 시장의 불안과 함께 쭉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다가 윗꼬리를 달면서 또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늘은 어제랑 또 다른 모습을 보였죠. 이게 시장의 불안감이 많이 작용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제도 이렇게 계속 말씀드렸지만 SCI 평가 정보는 채권 추심을 주로 하는 주로 하진 않지만 일부 네. 담당하는 업체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주식이 하나의 지표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강조드리는 부분이고 이 외에도 엘컴텍이라든지 비덴트 이런 주식들이 오늘 큰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엘컴텍 같은 경우에는 안전 자산으로 생각되는 금 그리고 비덴트 같은 종목은 비트코인과 연관된 종목인데요. 이런 부분이 은행권이 불안하다 보니까 네. 이런 안전 자산인 금이나 아니면 다른 가상화폐 이쪽으로 돈이 흘러가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제보다 불안감이 좀 더 많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이게 금융위기나 아니면 전체적인 시장 붕괴로 이어진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로 미 시그니처 은행의 파산 후폭풍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요. 이 두 번째 이슈는 GPT-4 출시 임박입니다. 이 오픈 AI, 챗 GPT 열풍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 한 해가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관련 이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챗 GPT로 시작된 그런 생성형 AI 정말 핫했었는데요. 네. 그런데 이게 GPT 네. 3.5에서 네. 이제 GPT-4가 나온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런 내용은 오픈 AI의 초거대 언어 모델인 GPT-4가 출시 임박했다는 소식이 뉴스에 그리고 IT 업계에서 나와서 지금 촉각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GPT 혹시 어떤 건지 아시는지요? GPT 생성형 AI 아닌가요?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이게 어려운 내용인데 그냥 GPT 이렇게 얘기만 하지 어떤 내용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네네네.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생성형 사전학습 변환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지금까지는 3.5 버전까지는 그러니까 지금 뭐 3.5는 그냥 3.0 버전을 조금 업그레이드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건 기존에 많은 정보를 넣어놓고 이것들을 네. 한 번에 끌어쓰네요. 네, 그렇게 생성되는 내용인데요. 네. 뭐 GPT-4부터는 실시간으로도 이 학습을 통해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다. 이런 점의 차이를 보이고요. 네. 또한 GPT-4의 가장 큰 차이점으로는 멀티모달 형태가 가능하다. 네, 그렇습니다. 멀티모달 형태라는 것은 텍스트와 이미지 학습을 넘나드는 기능을 수행하는 네네.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대부분의 3.5 버전은 텍스트 위주로 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뭐 일부 뭐 멀티모달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으나 아주 한정적이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멀티모달이 기본적으로 책정이 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이런 결과물을 내어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나 아니면 IT 업계에서 지금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부분이 왜 지금 이슈가 됐는가 하면 네. 지난 10일에 마이크로소프트 독일 최고 책임자인 안드레아스 브라운이 GPT-4가 출시 임박했다고 밝히기도 했고요. 뭐 이런 부분이 앞으로 16일에 열릴 마이크로소프트의 AI와 함께하는 일의 미래 컨퍼런스에서 공개될 것으로 많은 시장 또 IT 업계에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GPT-4가 지난 오픈 AI의 챗 GPT처럼 하나의 트리거가 돼서 이 전체적인 시장이 크게 또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지금 충만해 있는 상태고요. 네. 네, 그래서 이 관련된 종목을 한번 같이 보자라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관련 종목으로 이 브리지텍 소개해 주실 건데요. 네, 차트 네네. 한번 보겠습니다. 네. 네, 브리지텍 차트 보겠습니다. 네, 이 챗 GPT가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데 또 국내 주와 관련해서 어떤 주가 있을지 시청자분들이 많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네, 이 뉴스가 벌써 나온 지 하루가 지났기 때문에 벌써 어제 브리지텍 같은 이런 관련주들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조정을 받는 이런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뭐 관련된 관련주로 마인즈랩이라든지 바이브 컴퍼니 이수페타시스도 오늘 브리지텍과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하지만 아직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벤트 매매로서 조금 매매를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그리고 필승 종목에서도 이 관련된 종목이 나가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께서 꼭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GPT-4와 관련해서 또 필승 종목까지도 남아있다고 하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이슈까지 알아봤고요. 저희 노란톡방에 참여해 주시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자막으로 나가는 QR코드 스마트폰 일반 카메라로 스캔해 링크 클릭해 들어오셔도 되고요. 이 방법이 다소 어렵다 하시는 번호는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로 이 기자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저희가 쉽게 들어오실 수 있도록 링크를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핫이슈 알아볼 텐데요. 세 번째 핫이슈는 이 SM 지분 확보전 종료입니다. 그간 SM과 카카오 간의 지분 전쟁이 아주 뜨거웠잖아요. 네, 맞습니다. 종료가 된 모습인데 오늘 노란톡방에서도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어떤 말이요? SM 지금 들어가도 될까요, 전문가님? 하는 질문이 있었는데 이거에 대한 또 답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설명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카카오와 하이브가 합의함으로써 좀 길게 이어졌던 SM 지분 확보전이 종료됐습니다. 이것으로 SM 주식이 급락하는 모습을 본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이때가 기회다 싶어서 많이 매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서는 조금 조심하자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되짚어 보면 네. 지난 3월 3일 서울 동부지원에서 유상증자 및 전환사채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이러한 내용들이 시작되었는데요. 네. 네, 카카오가 9.05%의 지분 확보가 무산되면서 현 지분은 한 4.5% 정도 갖고 있는데요. 지분은 늘리기 위해서 시작된 이런 지루한 싸움이
드디어 종료됐다. 뭐 이게 전체적인 SM의 회사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주가 차원에서는 조금 시청자들의 걱정이 현실로 반영되고 있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네, 시청자들의 투자 유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거기다가 뭐 시청자분들이나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직접적으로 매수에 달려들으셨던, 직접적으로 참여하셨던 이런 부분들이 공개 매수와 관련된 부분이었을 텐데요. 네, 3월 7일부터 26일까지 카카오가 공개 매수를 진행한다고 발표를 했죠.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하이브가 이어받고, 네. 그 전에 하이브, 그 다음에 카카오가 이어받고 또 하이브가 또 그런 대응을 내놨었는데요. 네, 그런 부분이 이제 종료가 됐기 때문에 추가적인 주가 하락은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또 큰 폭으로 다소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이면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으셨던 것 같고 네네. 오늘을 또 매수 타이밍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런 부분에서 좀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싶고요. 저는 또 좀 다른 모습, 다른 부분에 좀 집중하고 싶은데요. 네. 네. 이런 카카오가 수혜를 받는, 당연히 수혜를 받겠죠. 인수하게 되면, 아니면 경영권을 확보하게 되면. 네. SM의 또 비핵심 자산이 어떻게 처리될 것인가라는 부분에 좀 집중하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라이크 기획 그리고 시티 플래닝 등의 큰 안 좋은 잡음이 많이 들렸던 부분들이 정리가 되면서 SM 자체는 이제 회사가 조금 더 건전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이고요. 이것이 카카오가 같이 붙었을 때 어떤 시너지가 일어날 것인가에 좀 주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떤 시너지가 있나요? 네, 지금 그런 카카오가 SM의 경영권을 확보하려는 이유 자체가 5천억 원을 넘어서는 5천억 원 이상 버는 그런 엔터 회사로 가는 첫 단추라고 생각하기 때문에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카카오 엔터가 실제로 SM을 인수하는 게 성공할 시에 2023년 매출은 3조 5천억 원, 영업이익이 3,7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2024년에는 매출 4,400억 원, 영업이익이 5천억을 달성하기 때문에 이 정도 되면 엔터 산업에서는 정말 큰 규모의 그런 공룡 같은 그런 회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존 카카오가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IT에서 벌이고 있는 사업과 연계해서 시너지를 극대화시키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웹툰이라든지 K-팝 아니면 드라마 그리고 멜론도 있겠죠. 이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카카오가 열심히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더 큰 내용은 아마 카카오 엔터가 기업 공개할 때 정말 좋은 호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앞으로 진행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지금 SM 주가는 너무 높은 구간에 있기 때문에 SM보다는 카카오 아니면 카카오 엔터 이 부분에 좀 더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린 SM의 비핵심 자산 매각이나 이런 부분에 좀 더 집중하셨으면 좀 더 좋은 수익률을 기록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SM 매수하기에는 다소 조금 지켜보는 게 좋겠다는 전문가님의 말씀이셨는데요. 바로 차트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차트 보시면 오늘 약간의 반등을 보여주었는데요. 네, 어제 하락폭에 비해서 반등폭이 아주 작죠.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만약에 반등이 어제 하락폭만큼 나왔었다, 아니면 그 중간값 정도 나왔었다라고 한다면 조금 기대해 보실 만도 하겠지만은 이러한 정도 가지고는 조금 힘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SM의 지금 하락폭 낙폭이 너무 크다 해서 지금 현재 매수로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좀 다른 종목도 있으니 저와 함께 하시면서 다른 종목에 좀 집중하시면서 SM은 좀 관망해 보자. 조금 이렇게 주식이 많이 떨어지다 보면 SM도 정말 아까 얘기 드린 라이크 기획이나 시티 플래닝이 이런 문제들이 좀 해결되면서 회사 상태는 좀 더 좋아질 수 있구나. 그러니까 주가가 좀 더 조정을 보였을 때 한번 매수 기회를 노려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당장 매수하기보다는 주가가 조금 조정을 보였을 때 매수 타이밍으로 잡아보는 게 어떻겠냐는 전문가님의 말씀이셨습니다. 네, 저희 노란톡방에 참여해 주시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자막으로 나가는 QR코드 스마트폰 일반 카메라 켜고 링크 스캔해 들어오셔도 되고요. 이 방법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이기자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저희가 쉽게 들어오실 수 있도록 링크를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 방법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바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김광진 전문가님이 포착한 시작을 이기는 핫 업종. 지금 바로 화면으로 확인해 볼게요. 시장을 이기는 핫 업종. 첫 번째 핫 업종 생성형 AI입니다. 챗 GPT 유행을 타고 올해 가장 주목받는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업종 리튬입니다. 조정을 보이는 리튬주. 과연 매수 기회가 올까요? 세 번째 핫 업종 감속기입니다. 산업용 로봇 시장이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감속기가 핫 업종이 될까요? 네, 오늘 업종들 벌써부터 내일장에서 어떤 필승 모습을 보일지 기대가 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업종 생성형 AI를 꼽아주셨습니다. 네, 이 생성형 AI 앞선 핫 이슈와 맞물려서 굉장히 뜨겁습니다. 더 깊은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AI야말로 죄송합니다. 네. AI야말로 올해를 관통하는 가장 핫한 업종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제가 AI 중에서도 생성형 AI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네, 챗 GPT가 등장하면서 정말 광풍이 불었었는데요. 네, 이런 생성형 AI 서비스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시청자 여러분께 제가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또 관련 업계들도 함께 동방 성장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생성형 AI는 데이터를 입력하면 기존 콘텐츠들을 활용해서 해당 데이터를 유추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알고리즘을 얘기하는데요. 글이나 그림, 영상 등 인간의 창의력이 요구되는 다양한 분야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물론 지금까지는 텍스트 위주로 적용을 많이 해왔지만은 네.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말씀드린 GPT 4.0 같은 경우에는 영상이나 그 외에도 텍스트를 오가는 네, 그렇습니다. 이것들을 같이 함께하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더 레벨업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챗 GPT 등장이 정말 AI 기술이 공급자 관점이 아닌 개발자 관점이 아닌 수용자 그러니까 일반 사용자 관점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얘기한다고 정말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게 일반 사용자 사이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잖아요. 네, 대학교 맞습니다. 리포트를 챗 GPT를 이용해서 대신 잘하십니다. 대필한다. 네. 이런 내용들도 오가고 있고요. 확실히 이게 수용자 단계로 내려온 것 같다는 걸 체감하는 순간입니다. 네, 정말 챗 GPT가 하나의 신호탄이 되었다고 저도 역시 생각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나 많은 시청자 여러분께서, 많은 투자자 여러분께서 이것도 하나 거품이 아닌가. 많은 분들이 또 지난 메타버스가 광풍을 일으켰을 때 그러니까 생각하시면서 이것도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왜 메타버스 때와 지금 생성형 AI가 다른가라는 것에서 준비를 네. 했는데요. 저도 네. 솔깃해지는 정보입니다. 네, 정말 크게 얘기하면 네. 하나로만 얘기하면 이것이 대중화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이 부분을 아마 세 가지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네. 이 대중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첫 번째는 생산성입니다. 생산성이 정말 높은 수준의 결과물을 또
즉각적으로 산출해내는 이런 생성형 AI, 챗 GPT가 지금 사용자들이 경험하고 계시는 거고요. 네. 이런 부분이 메타버스와는 차별화된 점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편의성입니다. 네. 지금 챗 GPT나 아니면 AI들이 생성형 AI가 검색 엔진이라든지 SNS에서 쉽게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익숙한 환경에서 내가 바로 사용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메타버스와는 다른 점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네요. 메타버스는 저희가 VR 기기를 사용하거나 AR 기기를 사용하거나 네, 이런 맞습니다. 다소 불편한 점들이 네,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빠지고 저희가 흔히 사용하는 그런 스마트폰이라든지 아니면 PC 환경에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기기를 따로 구매하지 않으셔도 되는 이런 편의성을 가지고 있고요. 네, 마지막 차이점. 네. 네, 세 번째는 범용성입니다. 뭐 글쓰기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코딩, 음악, 뭐 여기저기 내가 뭘 하든 이걸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라는 점들이 생성형 AI가 메타버스와는 다른 점이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네. 네, 이런 부분이 흔히 내가 일을 하는 부분에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정말 메타버스와는 다르게 네, 대중화될 가능성이 앞으로 열려 있다. 네, 흔히 하는 말로 AI가 사람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AI를 활용하는 사람이 네. 활용하지 않는 사람을 대체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네, 이해가 쏙쏙 되는 설명입니다, 전문가님. 네. 네, 특히나 이런 부분에서 또 시장 규모의 확대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네. 네, IDC에 따르면 시장 규모는 2024년 5,543억 달러에서 뭐 충분히 성장을 높게 보이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네. 특히나 제가 퍼센테이지로 말씀드리면 2022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34.6%의 높은 성장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AI가 정말 커지는 시장이구나. 정말 계속 규모가 커지고 이 부분에서 또 하나 제가 빠뜨린 게 있는데요. 네. 네, 생성형 AI는 전체에서 그럼 어느 정도 차지할 것이냐. 이 부분도 지금 시장 예측으로는 한 10% 정도 차지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지만 이 퍼센테이지는 점점점 높아지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전체 AI 중에서도 생성형 AI 이 부분에 주목하고 있는 점입니다. 또 향후 5년을 기준으로 생성형 AI는 정말 일반 서비스 기업 중에 이게 정말 이걸 운영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존의 문제로도 생각될 수 있기 때문에 네, B2C만 아닌 B2B에서도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스마트폰에 이은 역대급의 큰 모바일 혁명에 버금가는 그런 파급력을 저는 기대하고 있고 많은 시장에서도 그런 모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성형 AI는 메타버스와 이런 차이점을 보이기 때문에 충분히 성장을 할 수 있고 관련 기업들도 정말 큰 성장에 큰 주가의 상승 보일 수 있다. 이 부분에 꼭 주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국내 관련주들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국내 관련주들 한번 차트만 한번 살짝 보실 텐데요. 네. 코난 테크놀로지 이게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줬기 네. 때문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코난 테크놀로지는 네. 지금 정말 엄청난 그런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준 이후에 좀 조정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는 이게 정말 하나의 큰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 좀 더 조정이 이루어질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언제 정도 조정이 충분히 이루어졌냐 네. 아니면 언제 매수가 들어가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제가 노란 톡방을 통해서 네. 자세하게 설명드릴 테니까요.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서 저희와 이 생성형 AI 그리고 AI 전체 관련된 관련주들의 흐름 꼭 같이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생성형 AI 또 챗 GPT 과연 뜨거운 열풍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관련해서 저희 노란톡방에서 김광진 전문가님이 실시간으로 함께 주요 핫 이슈들과 또 업종, 종목, 그리고 매수 타이밍과 전략까지도 자세하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노란톡방 참여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노란톡방 참여하시는 방법은요. 아래 하단으로 나가는 QR코드, 스마트폰 일반 카메라 켜고 스캔에 링크 클릭해 들어오셔도 되고요. 이 방법이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로 이기자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쉽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다음 업종 알아볼 텐데요. 두 번째 업종은 리튬입니다. 이 리튬 전기차와 함께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었는데 지금은 조금 조정을 받는 모습입니다. 지금이 저가 매수 타이밍일까요? 아니면 더 두고 봐야 될까요? 네. 제 생각은 아직 조금 더 두고 보자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라틴어 격언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네. 네. 시비스페이스um 파라벨룸이라는 라틴어 격언이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모르겠는데요. 라틴어는 제가 소질이 없습니다. 네. 전쟁사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아마 알고 계실 텐데요.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 문구를 가지고 온 이유는 오늘 큰 폭으로 하락한 우리 주식시장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 말을 가지고 왔는데요. 네. 수익을 원한다면 늘상 하락을 대비해라라는 말씀을 시청자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조정을 보이는 시장 그리고 조정을 보이는 리튬 업종에 의해서 매수 기회가 오고 있다라고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렇다면 네. 매수 기회가 왔을 때 우리가 바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미리 공부를 하고 왜 리튬이 좋은가라고 알아야겠죠. 네, 당연히 알아야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이 업종 시간에 리튬을 들고 왔습니다. 네. 네. 어떤 부분이 이익을 볼 수 있을까요? 네. 어떤 부분이 이점으로 작용할까요? 네, 저는 항상 공식처럼 여러분께 이렇게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네, 전기차. 제가 전기차 하면 하나 공식처럼 말씀드리는 전기차는 양극재. 전기차는 양극재. 양극재. 하지만 또 여기서 하나 더 주목해야 될 부분은 양극재에선 리튬. 양극재에선 리튬. 이렇게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막에도 나가고 있지만 양극재는 배터리 원가의 52%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튬은 이런 양극재 원가의 60에서 70%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돈을 버는 곳은 어디일까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리튬? 그렇습니다. 네, 리튬과 양극재가 이 전기차에서 가장 많은 수익에서도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네, 저는 시청자 여러분께 얘기 드리는 게 물론 꿈으로 올라가는 주식들도 많지만 네. 꿈으로 올라가는 주식도 당연히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리고 있지만 제가 좀 더 시청자 여러분께 강조드리고 싶은 건 지금 돈을 벌고 있고 앞으로도 돈을 계속 버는 그런 종목에 좀 더 집중해서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릴 겁니다. 네. 네, 그래서 리튬 계속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네. 리튬 선물 가격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전문가님. 네. 선물 가격이 최근에 27% 이상 하락하면서 아마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네. 네, 리튬이 올해 들어서 27% 하락했으니 작년과 비교해서 27% 하락했으니 너무 리튬 가격 별로인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이것은 2019년이나 2020년, 2021년에 평균 리튬 가격보다는 3배 이상 이미 오른 가격에서 형성된 시세입니다. 이런 선물 가격에 대해서도 27% 이상 하락했으니까 리튬은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 자체도 이미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수요가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리튬은 앞으로도 꾸준히 유망하구나라고 생각하고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수요가 증가하나요? 네, 2020년부터 연간 60만 톤, 해마다 90만 톤, 또 130만 톤, 170만 톤, 220만 톤 이것도 보수적으로 잡은 네. 수요이고요. 이거보다 더 크게 증가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서도 노란톡방에서 이 부분에 대한 예상치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도 계속 지속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이 부분도 꾸준히 지켜보시고 특히나 또 리튬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수산화 리튬이나 탄산 리튬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최근에는 저가형 전기차에 들어가는 탄산 리튬이나 탄산 리튬에 좀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전체적인 조정을 받았을 때는 주로 우리나라에서 집중하고 있는 수산화 리튬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여기에도 좀 더 포인트를 맞춰서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왜 수산화 리튬에 포인트를 맞춰야 되냐면요. 수산화 리튬은 니켈과 합성이 쉬워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꾸준히 더 많이 생산할 하이 니켈 양극재 배터리의
주 원료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런 수산화 리튬의 중국 의존도가 90% 정도로 아주 높은데요. 이런 부분도 뭐 폐배터리 재활용을 통해서 아니면 수입의 다극화를 통해서 네. 충분히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좀 더 집중하고 이 시장의 판세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충분히 고려해서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매수 타이밍을 네, 매수 타이밍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관련해서 이 포스코 엠텍 꼽아주셨는데 네. 차트 한번 간단히 살펴볼게요. 네, 포스코 엠텍 차트 한번 간단히 보시죠. 네. 앞으로 또 리튬 시장이 계속해서 커진다고 하니까 충분히 조정을 가지고 또 매수 타이밍 저희 노란 톡방에서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포스코 엠텍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선을 미리 그어놨었는데요. 네, 지금 이 선을 앞으로 뭐 기법 설명할 때도 계속 설명드리겠지만 지금 뭐 델타 구간을 넘어섰다가 지금 찰리 구간으로 잠깐 내려온 그런 구간인데요. 이 구간에서 아직은 제 생각에는 조금 더 조정의 폭이 커질 것이다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지금 바로 매수를 하시거나 아니면 신규 진입하지 마시고 조금 더 기다려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다른 종목도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세한 내용은 저와 함께 노란 톡방에서 함께 얘기해 보셨으면 합니다. 네. 네, 이 전기차 하면 양극재, 양극재 하면 리튬. 이게 계속해서 제 귀를 맴도는데요. 이렇게 리튬까지 살펴봤고요. 마지막 핫 업종, 감속기입니다. 이 감속기 시장, 글로벌 산업용 로봇 시장 규모의 확대와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감속기, 뭐 이것도 공식처럼 외워야 할 내용들입니다. 네. 다시 한번 등장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감속기 하면 전기차 하면, 전기차 하면 양극재, 양극재 하면. 리튬. 네, 그런 식으로 제가 이것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감속기는 앞으로 로봇 하면 감속기, 로봇, 감속기. 네,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올 정도로 앞으로 계속 강조드릴 테니까요. 네. 시청자 여러분 꼭 로봇 얘기가 나오면 감속기가 나와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네. 왜 제가 감속기를 강조하느냐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2023년 글로벌 산업용 로봇 시장 규모는 지난해보다 12% 정도 상승한 46조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다면 산업용 로봇의 수요가 증가된다. 그렇다면 당연히 로봇 부품 수요도 증가가 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감속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양극재나 리튬 얘기할 때도 원가 비중에 대해서 항상 강조드리는데요. 네. 로봇에서 감속기의 원가 비중이 30에서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로봇 하나 만들어서 100원이다. 로봇 하나가 100원이다. 그럼 30원에서 40원은 다 감속기 가격이거든요. 네. 네, 그렇다면 여기서도 누가 돈을 버느냐라고 하면 역시 감속기가 감속기죠. 가장 큰 돈을 벌겠죠. 네. 네, 이런 감속기가 경쟁이 어떤가요? 네, 감속기 경쟁도 치열할 것 같아요. 이 30%에서 40%나 차지하고 있다고 하니까. 네, 맞습니다. 네. 네, 감속기 하면 거의 메이드 인 재팬이 거의 공식화되었었는데요. 네. 네, 이런 부분들이 국산화에 성공하면서 네, 우리 감속기 기업들도 지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네, 감속기는 그만큼 일본, 그러니까 메이드 인 재팬으로 공식화됐을 정도로 기술 장벽이 매우 높습니다. 정말. 이렇기 때문에 그런 기술력을 가진 회사가 많지 않고 경쟁이 치열하지 않아서 영업이익률 역시 16에서 34% 정도로 굉장히 높은 수익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감속기가 정말 제대로만 만들면 큰 돈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네. 정말 높은 기술력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 회사나 이것을 만들 수 없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이 부분 때문에 저도 주목한 부분도 있는데 현대차 그룹에서 네. 코스닥 상장되는 로봇 부품 기업의 지분 투자나 아니면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온 것으로 인해서 감속기 관련주들이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 하지만 이것이 사실로 확인되지는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기대에 오른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조정을 보일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나온 기사가 사실이다라고 하면 정말 폭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겠죠. 네, 이런 부분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게 여러분께 제가 하나 노란 톡방을 통해서 말씀드릴 테니까요. 저와 함께 계속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관련주로는 어떤 관련주가 있을까요? 네, 관련주로는 네, SPG. 네, 꼽아주셨네요. 네, SPG 같은 경우에는 저희 노란톡방에서는 어제 자료를 통해서 한번 나간 종목이거든요. 네, 오늘 하락 마감했지만 장중 굉장한 상승폭을 또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네. 어제 준비하긴 했었지만 솔직히 오늘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어제 안 나가길 잘했나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네, 하지만 그것은 네, 농담조로 드린 말씀이고요. 네, 앞으로 또 상승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네, 여기서 이제 매수 포인트를 다시 잡아서 네. 설명드릴 것이기 때문에 한번 노란톡방에 들어와서 지속적으로 얘기해 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있고요. 또 SPG가 제가 설명드린 내용은 그만큼의 높은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많은 높은 수익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같이 얘기 드리는 것이고요. 이와 함께 SBB테크나 해성TPC도 같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방송에서 전문가님께서 주요 업종들 꼽아주셨는데요. 이 주요 업종과 관련해서 더 자세한 설명 듣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시장을 이기는 투자 노란톡방에 참여해 주셔서 저희와 함께 24시간 소통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아래 자막으로 나가는 QR코드, 스마트폰 일반 카메라 켜고 스캔에 링크 클릭해 들어오셔도 되고요. 이 방법이 다소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은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로 이기자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링크를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 마지막 핵심 코너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시장을 이기는 필승 종목 지금 바로 확인해 볼 텐데요. 이 오늘 종목을 확인해 보기 전에 어제 설명해 주셨던 이 필승 종목 성일하이텍 간단한 리뷰 먼저 진행해 보고요. 오늘 준비해 주신 필승 종목은 모델솔루션입니다. 두 종목 모두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일하이텍 어제 제가 추천드린 종목인데요. 오늘 좋은 모습을 보이다가 조금 밀리는 모습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기다려볼 수 있는 자리에 위치했기 때문에 저희 노란톡방에서는 뭐 자율 매도를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 지속적으로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고요. 자, 거래량이 터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다가 지금 조정을 받고 다시 재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저희는 좀 더 기다렸다가 좀 더 큰 상승을 보였을 때 매도하자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고요. 물론 오늘 수익 보신 분들 정말 축하드리겠습니다. 장중에 5.8%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저희 노란톡방의 가족분들 중에서 5.8% 이렇게 상승해서 매매하시고 수익 본 분들께는 축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기는 투자 항상 함께할 테니까요. 계속 지켜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준비한 종목은 모델 솔루션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종목 설명할 때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3박자를 보자. 재료, 수급, 그리고 위치. 지금 위치를 보기 위해서 차트를 보는 거고요. 어떤 재료를 갖고 있나라고 해서 여러분께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모델 솔루션은 AI 그리고 로봇에 관련된 회사고요. 저희가 앞서서도 계속 설명드렸지만 핫 이슈, 핫 업종에서 강조드렸던 그런 부분. 이제 GPT 4.0이 곧 발표될 것이다. 이러한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델 솔루션은 초정밀 프로토타입 생산 기업으로요. 자동차, 항공우주, IT, 의료기기, 로봇, 그리고 AI. 네, 이런 부분에 업종을 가지고 있는 모델 솔루션. 자, 성장하는 시장이죠, 당연히. 여기 하나를 보실 때도 충분히 성장하는 시장에 함께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성장 잠재력은 충분히 크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시간이 짧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읽어주시고요. 네, 차트 보시면 네, 이런 앞산을 지나서 충분한 조정을 받고 있다가 지금 상승 포인트를 상승 포인트를 막 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는 여기가 이 구간에 들어올 때까지도 기다려 볼 것이고요. 물론 상승 하락하는 모습에 대해서도 충분히 노란 톡방을 통해서 여러분께 설명드릴 테니까요. 노란 톡방에 같이 들어오셔서 이 부분은 오늘 여기까지 끊지만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얘기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필수 종목과 관련해서 전문가님이 준비하신 소식이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요. 저희 노란 톡방 바로 들어오셔서 못다한 이야기들 함께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으니 이 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